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6분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건축가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상하수도 사업소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보와 관련된 부서는 건축가입니다. 진행 방식은 전과 같습니다. 먼저 건축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마입니다. 평소에 열정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는 저를 포함하여 6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배형곤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경환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오영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류로 가름하고 건축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재난 없는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럼태에 접수된 건축민원 5,822건을 관계 법령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328개소에 대해서 현재 156개소는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인하가의 적법한 운영을 통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 한옥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총 56동에 14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간용정 한옥마을과 소양 5성 한옥마을처럼 한옥을 집단화하여 완주군의 대표적인 명소로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소속된 건축사 30여 분이 돌아가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건축가 상담 창구에서 무료로 건축 상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은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곧 재개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3번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8개 단지에 5,826세대와 단독주택 233호 등 총 6,059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조성사업이 착공을 한 지 만 5년 만에 금년 8월에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8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가 준공이 되었고 5개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4,400개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정비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 운곡지구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3개 단지의 1872세대와 단독주택 138호 등 총 201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3개 단지가 모두 일제히 착공을 해서 1872세대 전세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과 입주 예정은 2023년 2월을 시작해서 5월까지 점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조 3내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서 3내중 부근 인근에 공공임대 300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2018년대 국토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고 현재 행정 절차가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번 달 11월 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은 2023년 11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조 소양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소재지 일원에 공공임대 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와 지작물 조사 단계에서 일부 소유자 반대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 보상과 국토부 사업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2022년도에는 착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조 상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상감면 실리 소재지 일원에 공공임대 13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 개선 사업과 사업구역 일부 중복이 되어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해제 승인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거쳐 2022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천만 원을 확보해서 아파트 세대 수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4개 단지를 선정해서 2개 단지가 완료됐고 현재 2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조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대보수 사업입니다. 자발 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가구를 선정해서 6천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사용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H에서 건설하거나 매판 장기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2가구를 선정해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주거임차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이 없는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6억 600만 원을 확보해서 매달 약 2010여 세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조 수선유적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주택개량,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 원을 확보해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부터 1241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이 불편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9세대를 선정해서 3천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입니다. 집수리 비용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해당 주택을 수리한 후에 사업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천만 원을 확보해서 한동은 완료됐고 한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조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단독주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최대 2억 원까지 금리 2%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2동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 시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2동을 선정해서 90동이 완료되어 있고 42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조 방문 집수리 기동반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시설 안전점검과 노후 불량 시설을 무료로 보수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경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70여 건의 생활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회 방문을 통해서 일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5개 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 예방 정비와 소상공인 간판 정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1억 2천만 원 확보해서 불법 광고물 24,538건을 단속해 정비하였습니다. 지정 개수도 1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신규로 지정 개시대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조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 증결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4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업무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응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가 전 직원들은 국민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야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먼저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건축과의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에 지금 공동주택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오다 보니까 도로를 지금 우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이제 불편을 느끼기도 하는데 뭐 지금 언제까지 그 도로가 좀 우회하게 되는가요? 저희도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제가 소관 업무 아니구만요. 내년 상반기까지가 지금 그 교량을 해도 놓는가 보더라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우리 그 큰 공사 공영개발과 여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감독 업무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인허가를 갖고 있는 거지 관리 감독. 인허가를 가지고 있고 관련 업무 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민간주택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이제 감독은 이제 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책임 감리에서 이제.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감리하고 소통하고 있는 부서가 건축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예.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뭐 해당 업무가 직접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여기 이제 그 우회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러니까 공사 안내나 교통 안내 표지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공동주택이나 관련 업무 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 공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의 공사를 하는 것인지 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그 안내판에 명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업무는 아니겠지만 참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지금 우리 복합행정타운이
분양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세개 단지에 지금 1872세대인데요. 아까 예, 예. 보고 드린 대로 1872세대가 전체가 지금 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입주 예정이 2023년 2월을 시작했어요. 음. 3블럭이 23년 2월이고 2블럭 4월, 그다음 1블럭 5월 해갖고 지금 3개월 사이에 입주가 준공하고 입주가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뭐 성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민간주택이긴 하지만 간혹 대규모 주택 공동주택 공사에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뭐 방수라든지 단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실내 습기가 차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서 가을 감독은 안 하지만 어차피 준공을 허가할 때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혹시 어떤 것인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예.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뭐 물론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보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준공을 할 때 이런 거 확인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관리 감독하는 그 감리하고 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그 음. 공동주택은 지금 사전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도 있고 준공하기 전에 뭐 품질 관리단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하자 보수 예치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골조 같은 경우는 심장까지 저희들이 하자 보수 예치금을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자가 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 미연에 예.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예.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예. 특히 이제 고산 지역 그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아마 2018년도에 최초 선정이 됐던가요? 최초 선정이 최초 17년 8월 달에 선정이 됐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응모해서 또 조건부로 선정이 됐죠. 예, 작년에 됐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처음에 했던 것부터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 고산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응모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모사업 그 도중에 그 편입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넣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발표 전까지는 좀 보류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건축 허가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지는 건축 이제 그 마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 20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로 저희들이 당초에 완주금 부담을 16억을 부담한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LH에서는 저희들 부담액을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협약을 좀 못 맺었는데요. 지금 그 저희들 직원이 좀 LH를 지금 방문해서 실물지를 좀 만났는데 지금 LH에서도 지금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에 이제 9개 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다 마찬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공모 당시하고 선정되고 LH에서 요구한 그 분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협약이 전부 다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아마 12월 달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안타까운 게 최초에 2017년 시작해서 17년 8월 달에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예? 중간에 이제 그 그 대상 부지에 건축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공모가 된 게 아니라 이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공모 사업이 이제 공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건축 허가를 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토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하게 이제 반대를 했죠. 나는 여기다 건축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대책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업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변경하려고 해도 다른 지역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예. 두 번째 우리가 공모할 때에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 5곳 후보지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를 일일이 토지주하고 매각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 등을 확인해서 또 그중에 토지주들의 매각 의사가 제일 많은 곳을 우리가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불구하고 당초에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그런 그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예. 그 턱없이 많은 요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12월 정도는 정리가 될 걸로 보고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소양이든 상관이든 하는 데 어려운 것이 사업을 당시에 고산도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 토지주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물론 그 당시는 여기 업무가 아니었죠. 예. 그때는 도시개발과 업무였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고산에서 두 번째 실시한 대로 사전에 토지주하고 어떤 의사 타진을 좀 하고 또 거기에 토지주의 매각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최초에 2017년 8월 달에 선정된 그 고산 마을 정비용 공공 임대 지금은 아마 입주해서 다 거기에 주민들 살 거라고 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또 지역에서는 지금 있는 고산 동우더 리치 아파트가 거의 입주율이 90%, 95% 이상 육박하고 있어서 또 이런 사업을 여러 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가 지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거 선정된다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 다니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네. 소통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을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13쪽에 보면 예. 그럼 여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이 다 같이 포함해서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공동주택 관련돼서 군에서 지원하는 부조금이 어느 정도 됐나요?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도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8년도 12건 했고요. 19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있어서 18년도, 19년도는 상당히 지금 사업비도 많고 좀 지원도 많이 했는데 지금 금년도는 작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충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7건, 금년도 4건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여 건 정도 지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여기 대상되는 아파트가 예. 몇 개소 정도 되죠? 지금 2018년도 11건. 아니 전체 이 대상 아파트 지원된 아파트 지원된 말고. 아파트가요? 네, 대상 아파트. 지원해 줄 수 있는 아파트가요?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아파트. 지금 그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내에는 지금 99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혹시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이 아주 27개, 소규모 공동주택이 25개 해서 52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관내 좀 공동주택 현황이고요. 관내 현황이고. 예, 이제 그 현황 중 공동주택 그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경과된 아파트 안에서만 아파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임대 주거에서 관리하는 임대앞에 제의하고 하면은 예, 제가 좀 자료가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19년도에 2억 9천, 20년도에 7천, 21년도에 7천 예. 이렇게 지원 사업을 했어요. 예, 예.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물론 열악한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되긴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을로 지정되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좀 있어요. 마을로 지정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임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된 것은 주민참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공동주택 아닌데요. 관련된 것은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업이 많고 또 안전과 관련돼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비가 너무 작다 보니까 특히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또 지역에서는 또 그 공동주택의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에서 좀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이 좀 어느 정도는 수요 대비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고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좀 주민 참여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건 지금 배정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주민 참여 예산에서 그 예산을 사업으로 할 수 없다 한다면 아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아, 그래요? 예, 제가 확인하고 확인해 보니까 하시군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인근에 이제 구창 같은 경우는 거의 5억을 좀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죠. 예, 가까운 임시도 9천만 원인데 아파트 동수나 규모를 볼 때 저희들부터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한번 7천만 원 예산 쓰다 보니까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보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예산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군 전체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에 좀 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상당히 내년은 이제 확정이 됐고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된 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주민참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예. 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면 해당되는 아파트 경우에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한 군데 지원하고 나면 뭐 거의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좀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 감안해서 적극적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 항상 완주가 요즘 발전하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게 지금 건축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지금 진행되면서 많은 업무가 증폭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선임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마무리하고 나서 민원이 생기기 전에 수시로 좀 점검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시설이 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지역하고 환경 부분에서 많은
그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직사적법과 관련해서도 잘 마무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인사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이제 저도 좀 준비를 했으니 선업용 의원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공동주택 관리해서 몇 가지만 좀 더 협조를 좀 요청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사업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한번 예산을 준 데는 5년인가요? 예. 예,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예산은 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게 이제 그 공동주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이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선이 오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고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그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던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얘기하던 해서 이 규정을 좀 숙지를 하고 진행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 한 가지 하고 막 말씀드린 대로 7천만 원 갖고는 뭐 아파트 하나 주고 나면 없는데 이제 관리해야 할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으로만 공동주택을 관리하려고 생각한다라면 공동주택 관리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감 자료 제가 요청한 페이지 4페이지에 좀 보면 14페이지 보면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한 게 있어요. 예. 지금 6군데가 방치 및 중단이 돼 있는데 혹시 이 현장 혹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과장님? 방치된 건물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저희들이 이게 방치된 건축물이 뭐 95년도, 99년도 해서요. 제가 뭐 이 건 때문에 뭐 별도로 간 게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주 가지다 보니까 예, 그 방치 건축물을 알고는 인지를 했을 때 이 건으로 해서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제 인지는 하고 계시고 뭐 예. 검토는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제 이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서 위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검토는 안 해보셨죠? 지금 3대 지금 그 고시원이 있습니다. 예. 3대 고시원 신축공사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상당히 그게 고층 건물이에요. 7층인가 8층 건축물인데 옥상에 있는 그 건축 자재들이 바람이 불면 탈락할 우려가 있어서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그 정비해서 지금 안전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대승이나 뭐 고산 예근의 아파트는 거의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그냥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안전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그 지금 방치나 이런 중단된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안전조치나 그 다음에 철거나 이런 부분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법령에 이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제 통상 줄여서 그 방치 건축물 이제 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은 저희들이 시도지사 권한 사항이더라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이제 도에서 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군에 위임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권한사항이 시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다. 예, 근데 저희들이 군수할 수 있는 허가는 시장군수가 내주는데 그 관리는 도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더라고요. 이제 도에서 그 부분을 이제 시장군수, 군수한테 이임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과장님 뭔 알고 말씀인가? 보니까 법령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법령이 지금 입법 내부 법령이 개정되는구만요. 예, 지금 개정이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 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다 사정이 있겠죠. 다 사정이 있는데, 이제, 방치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대책이 없는 부분일 수 있으니, 업무가 좀 바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읍내에 가까운데 이런 데는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걸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일제 조사를 좀 한번 해서, 예. 우선 급하게 안전조치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런 안전조치라도 좀 하고, 예. 법령에서 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변경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여건에 맞춰서 개인적인 또 뭐 그 뭐냐면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강제적으로는 하기는 어렵다지만 어쨌든 안전조치나 여러 가지 주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그게 좀 관심 갖고 한번 좀 둘러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과에서도 또 담당 팀장님도 와서 보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요. 이제 불법이 참 개시대를 매년 지금 3, 4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어찌됐든 행감 자료의 답변서에 보면 변화도 가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그렇게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긴 해요, 과장님.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걸 관심을 안 가질래도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또 이제 17페이지 자료를 좀 보시면 안전군 업체별 지정 개시대 신청 현황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지금 안전군에 여기 등록된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어요. 예. 22개 업체가. 근데 지금 7개 업체가 거의 이 개시대 활용을 다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자꾸 민원이 되냐면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규정이 그렇다 하니 이제 어쩔 수는 없다지만 이게 이제 이 개시대 업자들로서는 하나 달면 하나 다는 만큼의 수수료를 보는 건데 이게 몇 개 업체가 이걸 다 독식하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근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이제 그 선착순이라는 이것을 뒤를 계속 못 잡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이제 한 개시대에 뭐 5개, 6개 프랜카드를 걸 수 있는데 3개까지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정하신 것도 이제 노력하신 것도 나타나긴 하는데 한 개시대에 6개, 5개 거는데 과반 반절 이상을 한 사람이 건다는 것 또한 그래서 뭐 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자 추첨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좀 더 조정해서 한 개시대에 뭐 2개만 한 업체가 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말씀 드린다는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아까 17쪽에 보면요. 예. 지금 거기 관내업체는 지금 5개 업체만이 지금 2021년대 지금 5개 업체만이 지금 게시대를 이용을 했고 밑에 나머지 15개는 지금 관외 업체입니다. 다 관외 업체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2021년도 분석을 해봤더니 8,880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예. 그 중에 89%가 저희 관내 업체가 했고 나머지는 지금 관외 업체가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로 우선 배정을 하고 예, 나머지 잔여 물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제 관외 업체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922건이 남았기 때문에 관외 업체로 배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어느 업체가 독식한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달지를 못한 거지.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했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제 예. 여기에는 이제 관외 업체가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예.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표기를 했으면 더 이제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 예. 표기가 안 돼서 혹시라도 이제 관외 업체 이 부분이 좀 따로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관내 업체한테 우선 배정한다는 것도 이제 인감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는 숙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형평성에 또 안주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애쓴다는 말씀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회장님이하고 우리 팀장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옥 지구 지정을 건축가에서 하고 있죠? 한옥. 지구 지정이요? 예. 전에는 제가 한옥 관광 자원화지구로 해가지고 그 지구 지정한 데에서만 저희들 한옥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구 지정은 좀 그 저번에 도래 개정하면서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옥 이게 그 지역에 한옥을 이렇게 좀 짓게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양옥이 들어갔나 해가지고 본래 목적과 좀 다르서 이렇게 민원이 좀 발생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양 오송마을이 그 아까 말씀드린 한옥 관광 자원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좀 한옥을 좀 집단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는데 그쪽 소양 오송마을층에서는 한옥이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한옥 외에는 건축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이제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광 자원화지구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 꼭 한옥만 질 수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이게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규제 사항들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인허가 받으러 왔을 때 정확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옥 지구니까 한옥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연마을에 양계장 관련돼서 지금 잘 끝났는가요? 아니면 지금도 법적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지금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2심 지금 항소를 해서 지금 다시 지금 그 고범에 지금 소송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 달에 지금 변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축산 농가하고 지금 축산 그 유권소시인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2심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고법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1심에 이겼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왜 거기 인정치를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에서 1심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왜 행정에서 잘못한 것처럼 해가지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거기가 하천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천구역내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에요. 근데 원칙은 신축이 안 돼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에는 신축이 안 되는데
그때 화재가 나서 소실이 돼서 이제 개축을 했는데 종전 규모 이하로 이제 개축을 해서 개축 허가를 수리했는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이제 하청 구역이고 마을이 이제 밀집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축사를 해줬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규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축 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신축은 안 되지만 개축까지는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해줬는데 주민들은 이제 주민 생활권 침해란 이유로 해서 이제 민원을 넣고 지금 소송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있다고 보면 무엇을 하면 저기가 서로가 민원으로 갈등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원고가 이게도 저희들이 이제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은 다 마무리됐고 안에 이제 내부 시설만 하면은 이제 축산이 경영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저도 문제고 이게도 문제고 지금 그런 저희들이 굉장히 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지면 저희들이 그걸 건축주 입장에서 완주군에다가 구상권을 청구를 할 텐데 그게 비용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40억이 지금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완주군에 다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고 졌을 경우에 또 이게도 이제 주민들이 피해는 이제 불보듯 뻔한데 거기에 대한 또 주민들 입장을 또 볼 때 한다면 행정에서도 좀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해서 어쨌든 그 사회에 지금 행정이 지금 중간에 있어서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조율을 나서서 해결을 방관 여러 번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 과정 재판 그 소송하기 전까지 면에서 여러 번 대책을 해도 오고 결국은 이제 양측이 이제 전혀 양보가 없어서 이제 법원에 소송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좀 눈여겨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추단할 수 있는 일들은 추단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서람용 의원님이나 이게 마을 그 공동주택 때문에 사실은 좀 민원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양도 한 그쪽에 들어가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소양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토지분들이 지금 집행정지하고 그 공사중개 가처분 집행정지하고 사업인정 결정고시가 잘못됐다고 지금 취소 청구가 지금 그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전주 지방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집행정지는 저희들 기각돼서 저희들이 이겼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지금 변론이 있는데 변론이 끝나서 승소하면 아마 내년에는 뭐 절차상으로 LH나 국토부에서 뭐 사업인정 고시하는데 뭐 주민들은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않고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승소할 거라 판단하고 아마 이번 안에 그냥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적인 또 사회 필요성을 가져서 저희들도 공모에 참여를 했고 또 우리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항상 몇 분의 의견보다도 전체적인 의견을 좀 담아서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현재 그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돼 있죠? 저희들이 군비가 지금 부담액이 지금 13억 7천만 원인데요. 네. 저희들이 부담액은 지금 LH에다가 다 지금 어느 정도 다 지금 다 드렸어요? 지급했습니다. 꼭 성공을 시켜야겠네요, 뭐.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네. 그 이번 그 아까 그 재판 그 청구 소송만 이기면은 바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소양에는 그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호식원입니다. 김종환 과장님과 팀장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먼저 임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좀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예, 실질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건축주의 문제,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지금 법령으로 시도지사의 위임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완주군에서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그 문제된 건축물에 대해서 도에 위임 받으려고 그다음에 요구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거기서 어떻게 알고 할 수?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방치된 폐기물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도에서는 알고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군에서 현황은 저희들이 매년 제출을 하기 그래서 때문에 요구를 해야 예, 되는데 예. 그 요구를 왜냐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왜냐면 근데 솔직히- 지금 보면 그게 오래되니까 낙하되고 떨어져서 지붕을 파손시키고 장독대를 깨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비바람이 크게 칠 때는 우리 뭐 과에서 나오셔서 그 민원을 해결해 내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이걸 법령으로 시도지사 위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요구를 해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근데 솔직히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 방치된 건축물 보면 근저당이나 뭐 압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압류권자를 그 근저당권의 동의 없이는 철거할 수도 예, 없고요. 그렇죠, 알죠. 사유재산 부분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원 생각이에요. 근데하고서 사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근저당 설정돼서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어떻게 접근해서 너무 흉물스럽게 지역에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흉물스럽잖아요. 지역 경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할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본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희들 이제 어쨌든 내년에 이제 그게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제 시장군수가 넘어오니까 예. 저희들 이제 권한 사항을 보고 어쨌든 지금 그 개인 사유재산 철거한다는 네. 것은 솔직히 어렵고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아까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축제 박승고시들 만나봤어요. 네. 만나봤는데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이제 군에서 뭐 매입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솔직히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큰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그분들이 여의가 없다는 핑계로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기본적 재산이 없는 건 아니고 행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분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야만이 이걸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위임상이라고 해서 근저당이나 사유재산이라도 자꾸 놔두면 결국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분은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내년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가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지금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연찰적으로 제일 심한 데부터 조금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13년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선도사업 정비사업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필요한 시설로 변경해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행정은 좀 부탁드리고요. 네. 뭐 이건 금방 여기서 문제 해결할 거 아니라고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시간을 좀 저기 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부분에서 지금 3번 공공주택 지구 관련해서 지금 삼봉지구 첫 분양했던 우미전 그 어디냐 대우 프로지오였죠. 네. 예. 그 관련해서 처음 분양가가 944만 원이었어요. 그죠? 처음 사업주에 요구했던 그 분양가가 그래서 39만 원이 좀 그때 심의를 거쳐서 39만 원이 낮춰진 분양가로 분양하게 된 그 노력에 우리 김정만 팀장님하고 김정만 과장님하고 배영근 팀장이 정말 애쓰셨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송전동의 에코의 가격에 준하는 분양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지가가 다른 부분이라 시간은 지났지만 그렇게 계속 요구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러 심의위원님들 설득하고 그 과정을 얘기해서 일정 부분 평당 39만 원 어마어마한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그런 노구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애쓰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미나 중흥이 분양가를 낮추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고가 그다음에 결국 주민들의 복지나 금전적인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그러면 나머지 한 블럭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예. 756세대 하나, 아니, 532세대 비포 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하거나 이런 또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비블럭, 비포 블럭이 지금 국일 조경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택지 개발은 택지에 이제 조경 공사를 하고 대물로 받은 거죠. 대물로 예, 받은 예, 업체인데 예, 예. 거기는 이제 뭐 주택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도 아니고 또 조경 회사거든요. 근데 그래도 몇 차례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아직 파악 계획이 없다고만.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질문을 하는 부분이냐면, 결국 다른 아파트들은 지금 계속, 일정 부분 형체는 거의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다른 건설사가 매입해서 진다고 하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완공된 뒤에 너무 늦어버리면 또 다른 분진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본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 과장님. 지금 어쨌든 뭐. 반드시 분명히 엄청난 게 6,000세대 때 엄청난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예측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도 우리 정 의원님이 운곡지구 삼봉 부분에 말씀하셨지만 미리 준비한 지역은요, 어쨌든 민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그 다음에, 생활 편의를 훨씬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 적용하면 똑같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민원이 많이 올 겁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좀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는 그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어쨌든 이 지금 그 F가 아니 삼봉 공동주택지구가 어쨌든 분양이 100%가 됐기 때문에 아마 사업지도 사업성은 있다고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아마 조만간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주택건설 같은 사업자가 아직 그 매칭이 안 됐는지 지금 일정이 좀 늦어진 것 뿐이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예. 친구들이 아마 조만간 사업성을 받아서 예. 어쨌든 수익이 완판이 됐기 때문에 세개 업체가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들어올 거라 예측한 게, 저는 본의원은 그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원 소지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싶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개인한테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삼봉의 성공은 일본 업체를 넣으신 그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그건 건축가 팀장님이 정말 다시 한번 했었다고 해도 본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민원을 예측하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축 행정 지원 및 인허가 사용 승인했을 때 지금 민원 처리가 한 5,822건을 지금 처리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네. 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건축 허가 부서간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죠? 보통 건축 그 단순 민원은 없습니다. 뭐 산지, 농지, 개발행위 여러 부서 복합 민원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산지가 끼어 있으면 처리 기간이 30일 되고 농지가 끼어 있으면 처리 기간 15일 그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15일 정도 걸리는데 네. 산지나 농지정이 들어갈 수도 부서 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일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국장님한테 업무간 협조를 요청하고 과장님한테는 팀 간 벽을 깨서 협조하고 공유하자는 의미로 계속적으로 지금 4년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좋아졌고 업무 효율성, 그다음에 처리 기간이 엄청 빨라졌어요. 우리 김정만 과장님 오신 뒤부터 우리 팀장님과 잘 손발을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민원 처리가 많아서 그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15일 한 달씩 갔던 것들이 어떤 데 일주일씩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간의 그 벽을 허물고 업무 협조를 하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 임해 주시 달라는 부탁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해서 한 가지는 다른 의원님들 보고 시간이 남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수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최동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축물 이제 허가 때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런 기업체들이 와서 건축 허가 신청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적법하게 허가는 내줬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시달리느라고 민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사전에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에 고려하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절차상 좀 어긋나더라도 좀 그렇게 주민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나중에 좀 덜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 허가가 들으면 그 하나의 민원은 딸려 있습니다. 해줘도 민원,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1,500건의 좀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올해 금년도에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그 공장 같은 경우요. 저희들이 그 세무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민원 조정을 열어서라도 해서 어쨌든 행정은 주민 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 편에서 일을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되는 건축물을 나중에 허가 나더라도 좀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고지는 모두 고지 그러니까 살짝 그 지역 원들한테 규정이라도 해주시면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게 나설 것 같아요. 나중에 시달리는 것보다. 장단점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알아서 그렇게 아무튼 적극적으로 네. 주민들을 위해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방치 건축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미관에 좀 지역 미관에 좀 지장 있는 데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업무보고에서 이제 5기 광고물 이제 관계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불법 현수막 정비하는데 23페이지 업무보고 보면은 인건비가 지금 3,800만 원이 돼 있어요. 군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지금 현수막 불법 현수막 지금 얼마 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어떤 거요? 하세요.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금년도에 지금 금년 9월까지 기준해서 24,538건을 단속회에서 정대를 했습니다. 그거 아니 그 과태료나 그런 거. 과태료는 금년도에 좀 부과를 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법대로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을 또 못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건상 뭐 개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이제 말 나온 다음에 이제 그 현수막 업체에서 좀 차지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어느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달았는데 우리 군비로 제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비용 정도는 감안하고 그분들도 다루셔야지.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그 질타가 있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좀 과태료 좀 부과 좀 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뭐 전화하면 대포폰을 쓰고 있거나 뭐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뭐 신원 조회가 돼야 저희들이 어떻게 고발을 하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나름대로 하다가 지금 지금 포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 해당 업체에서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냥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께서 너무 저기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상식적이고 그 질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감하게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일정 부분 다는 못하겠지만 상업적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철저하게 좀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종윤 의원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양은 80세대를 짓겠다 하시고 2017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맡았는데 2022년 내년 1월에 5년 만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3리는 300세대인데 2018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셨고 역시 2022년에 착공한다고도 하셨고요. 상관은 135세대로 2021년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에 바로 착공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서 착공하는데 좀 시간이 각각 연수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소양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최동원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질의 답변 중에 청구 소송을 지금 중이고 이기면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맞고 행정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6억을 들여서 80세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복지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소양 공공주택 사업을 벌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황운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 또는 행정에 적극적인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정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마을 사람들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황운마을 주민들은 저항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큽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만든다고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분 아이러니하고요. 사유주의도 아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희생시키면서 행정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모 의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 행정은 주민 편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주민이 행정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충분 이상의 보상을 하든지 아무튼 협상을 하고 상의를 해서 이해를 받아내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항이 굉장히 크고 그 저항이 아직 시들지 않았는데 여기 계획서에는 2달 후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2달 후에 이 이해를 다 받아내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절차는 끝났고 지금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좀 반대가 있는데 전체 소양면 전체 주민의 의견이 나오고 생각 온다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야 되겠지만 일부 의견 소수 의견도 의견이지만 그 대를 위해서 조금은 희생은 치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절차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끝났어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으시다. 그리고 전체 주민의 의견은 사실은 가서 보면 그 마을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전혀 다른 마을에 사는 이장님들이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찬성을 다들 해요. 사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수 의견 근데 정작 마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쨌든 협상도 하고 이해도 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다 오케이 한 다음에 해야지 계속 밀어붙이면 아마 공사 중에도 가서 들어 누울 사람도 있고요. 끝나고 나서 앙금도 있고 평생 또 군 행정을 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갈 사람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데 주민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입니다. 의견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제재가 다 끝났다 해서 강제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더 주민들 만나서 주민들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마음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해관계 있는 소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용 의원님 질의하실.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 질의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소위원님도 줄곧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는 좀 확실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줄곧 요청해 왔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치된 건축물인데 혹시 우리 완주군에 특정 빈집이 있습니까? 특정 빈집. 빈집은 많이 있는데 특정 빈집은 어떤 걸 특정 빈집이라고 제가 이해를 좀 못하고.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제65조 3에 특정 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보면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여기에 각호를 보면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에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특정 65조 5에 보면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농어촌 정비법에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많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히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만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특정 빈집이 있는가부터 조사를 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특정 빈집의 소유자들한테도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자꾸 이렇게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꾸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시설로의 시공을 앞당긴다든지 일부는 공동주택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10년 이상 방치되고 이랬던 부분이라
이 시간 이후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에 대한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빈집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안전사고라든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행정에서 강제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일반 신문지에다가 공고해서 또 행정에서 대집행할 수 있는 뭡니까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아까 같이 이제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우려가 있는 그런 빈집들은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에도 뭐 지적했고 또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좀 여러 가지 무허가 축사 적법하라는 업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또 이것 또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이니만큼 힘드신지 알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희망하우스, 1년에 한 동씩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2동 선정해서 한 동은 지금 완료되고 한 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동은 진행 끝났고, 예, 예. 지금 한 동은 진행되고, 예, 지금, 예, 예.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3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내요? 예. 그러면 대상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빈집을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매년 공모 신청을 받는데요. 그렇게 많은 신청자는 없고 대신 들어가서 살 임차인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문의하는 거 보니까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대상지가 많이 있어야 이제 또 많이 진행도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한테 이제 민원이 이제 전화가 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인허가 부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저희한테. 물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건축가를 찾아갈 때 또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줘라. 걔가 너무 불편해서 가면 우리도 불편해. 이제 그러면서 전화 한번 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축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움체 건축 인허가는 이제 저희들이 수기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세움체는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800건이 이제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건축 지원자 6명이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화도 그냥 한 사람이 막 50통, 60통씩 하루에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받다 보면 민원이 대개 보면은 해줘서 해준다고 민원,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그런 고집적인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남도 고충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건축가는 업무가 그냥 대민 업무 하다 보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더 친절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제 생각만큼은 이제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더라고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축사들은 그 업무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알고 해서 더 이제 다가가기가 쉽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군청 한 번씩 오려면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공무원들을 마주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친절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도 오고 해서 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뭐 친제는 아무리 강제해도 뭐 지나침이 없다고 하니까 더더욱 지원자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뒤에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소환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무게 광고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또 상습법이고 또 고지적인 광고 업체에 대해서 과감히 과태료 부과하겠다라는 답변을 좀 주셨던 부분이 있고, 근데 과태료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올 한 해 혹시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게시되는 전에는 이제 막 다 오픈했는데 일단은 관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이제 관내 업체 배정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게시대도 이번에 지금 5천만 원 확보해서 게시대 16개 보수하고 추가로 8개도 좀 확보했습니다. 이번 설치하기로 했고요. 게시대를 지금 조금 평년에 비해서 좀 늘렸단 말씀이신가요? 증가가? 예, 예. 금년도에는 금년도 8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예. 네, 혹시 그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뭐 다른 노력은 그럼 더 안 하신 건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뭐 지정 게시대도 추가로 설치했고, 저희들이 이제 단속도 가급적 읍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급적 주 지금 한 번인데 주 뭐 2번 정도 추가로 정기적으로 이제 단속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뭐냐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 광고업체한테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 규정을 좀 따라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좀 보내고 여러 차례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은 공문은 지속적으로 보내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정 게시대 현황 보면은 지금 2019년도부터 늘어나고 있는 숫자는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122개, 2020년도에 123개, 2022년도에 129개. 지속적으로 한 8개 정도씩 평균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만으로는 지금 지정 게시대를 뭐 특별하게 많이 늘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한번 좀 대안을 한번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행정에서도 지금 불법 현수막을 많이 지금 부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예, 지금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좀 행정에서 더 관련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촉구도 하고 지금 있는데. 첫째는 지정 게시대 숫자를 대폭 좀 늘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둘째는 지정 게시대를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죠. 신청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좀 읍면에서 관리하든 군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든 행정의 자리를 좀 남겨놓고 행정이 항상 광고나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좀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홍보나 광고를 좀 할 수 있게끔 또 각 실과소에 좀 건축과에서 좀 협조 공문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행정의 불법을 하지 않아야지 떳떳하게 뭐 광고협회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현수막을 제일 많이 붙인 곳들 중에 하나가 보조금 단체라든지 단체들이 많이 붙입니다. 단체들한테도 좀 협조 공문을 같이 보내셔서, 단체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군의 말이라면 좀 잘 듣지 않습니까? 네, 단체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불법 현수막 근절 캠페인을 같이 벌인다든지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올해 내년에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선거가 있으니까 더더욱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13페이지 보면은 사업 대상 4개 단지 선정해서 지금 완료가 2개 됐고 진행 중에 2개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전체 완료가 되지 않고 2개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공사가 왜 지연이 됐는지는 아직 제가 분석을 다 못했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삼내 지금 대형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하고 삼내 우남 옥상 방송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착수 예정일이 우남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연장할 때마다 연장 또 보고서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런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적극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래요?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신세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대부분 질의를 했었고, 근데 지금 에코르 2단지 클러스터 용지 지금, 한 개 업체는 지금 심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에코스 ENG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거기서 인용돼가지고 재개수가 나와서 지금 먼저 허가 수리를 했고요. 네, LG산전. LG산전도 지금 엊그저께 인용이 돼서 지금 재개수가 좀 송부가 돼 있습니다. 인용이 됐어요? 예. 예. 물론 제가 이제 신세희 국장님께 모든 것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전라북도 개발공사, 우리 완주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서로 소통해서 이 건이 원만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처리란 말은 이것을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주민의 입장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지역적으로 가서 양호 내한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지금? 지금 저가 지금 2개 단지가 있는데요. 네. 조합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양호에서 시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착공을 했고요. 분양해서 지금 100% 분양이 완료됐고요. 지금 분양주택은 현재 지금 화구에서 도시주택공사에서 지금 공매해서 서울에 모 업체가 좀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잔금을 좀 치르지 않아서 설권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업 승인을 지금 정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지금 그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또 배영구 팀장님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또 이건 아마 건설교통과일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 새만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 혹시 방음벽 높이가 얼마나 돼요? 아파트요? 예, 아니 새만금 고속도로, 그러니까 아파트가 인근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만금 고속도로가 그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방음벽이 한 어느 정도 드는가 지금? 제가 거기에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는 네, 나중에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 수지가 있겠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집적화 되면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가지고요. 예. 별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제 조례에 우리가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지금 담아져 있고 한 10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아파트는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자연마을은 우리가 해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70억 이상, 72억 정도를 13개 읍면에 배정을 하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이. 근데 이제 어차피 조례에 담아져 조례 내용도 여기가 다 있어요. 충분히 안전에 관련된 것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동안 너무 군 행정에서 좀 자연마을 위주로 주민참여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는 돼 있는데, 사실 5천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에도 협력을 해야겠고, 집행부도 노력을 또 같이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시각을,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에 한 30% 되는 자연마을에 동네 돈이 5천만 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5천만 원 있고 600가구 드는 공정주택에 충당금이 이래서 5억이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있다고 해서 자연마을에서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안길 포장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돈은 그대로 놔두고 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안길 포장이든 경로당 리모델링이든 하다못해 싱크대 하나도 다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도시행정으로 가는 마당에 우리가 자꾸 지금 삼봉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삼봉이 완공이 되면은 50% 이상이 아파트 주민이에요. 우리 완주군요. 그러면은 행정도 도시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맞게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저희 의회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예산계도 마찬가지고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민 제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화산면 화평 사거리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어 지방도 740호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화산 파출소 쪽에서 화평 사거리로 나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제보자에게서 올해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제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보한 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화산 면사무하고 협의해서 이설 유치도 검토해보고 내년에 금년도 예산은 없으니까 내년도 꼭 이설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이설이 전까지는 지금 어쨌든 게시되고 보니까 5단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1, 2단만 게시하지 않으면은 시야가 확보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 화산 면사무소 상의해서 저단 1, 2단은 게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말씀 없으시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가 곧 대국민의 서비스의 척도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건축 민원 수요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조금 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질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